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 서구 염색산단 반경 2km 지역이 고농도 악취에 노출돼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과 폐기물 시설이 밀집해 주민들의 고통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고 위험성도 확인됐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서구 지역 복합 악취 실태와 현실적인 대책을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메타버스 박람회 소개합니다. 11월 9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 작업 구간 있습니다. 북구미 179km 지점부터 177km 지점까지 1, 2차로에서 노면 포장 작업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입니다.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차량 증가하면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창원대구 양방향 모두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수성교 지하차도 못 간 지점에서 정체되고요.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은 기세터널에서 막힙니다.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도 답답한 흐름 보이고요. 상화로 수목원 삼거리에서 유천내거리 쪽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수성로 경대교 교차로에서 드랑길 내거리까지도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구 7도, 김천 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울진이 21도, 포항 22도, 안동 18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 5.7도, 습도 9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대구시를 찾아서 홍준표 시장과 면담했습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식물 정권이 된다. 또 대통령에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혁신위가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의 댕에서도 당이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지금 돌아오겠냐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홍 시장은 호가호위를 하는 이른바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며 지금 와서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당이 정리되고 난 뒤 새로 시작하면 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대중교통 관련 소식이 있어요. 예,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또 승객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많게는 350원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용역을 통해서 3가지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1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현재 1,250원 대비 250원 인상해 1,500원으로 맞추는 안입니다. 2안은 여기서 50원을 더 올리는 안, 3안은 100원을 더 올려 1,600원으로 만드는 안인데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느냐,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느냐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시민들의 부담은 최소가 됐으면 합니다. 예, 대구시는 그동안 재정지원금을 늘려서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송 원가가 많이 올랐고 이런 영향이 누적되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6년 413억 원이 재정지원금을 투입한 이후 지난해 2,577억 원까지 지원금이 늘었고요. 이 적자폭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 근데 도시철도 요금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더불어 거리 비례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대구는 거리와 무관하게 모든 구간 같은 요금을 받는 단일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거리 비례제는 탑승 거리에 따라 기본 운임에 추가 요금까지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10km 이하는 기본 운임, 이후 16km까지는 100원을 추가하고요. 그 이상 거리는 200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내년 4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구시와 함께 타당성 분석을 거쳐 이 거리비례제 요금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수성구 한 실내 테마파크 형태의 동물원이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 수성경찰서는 그제 대구 스타디움 인근에 있는 한 동물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동물원에는 사자를 비롯해서 기니피그, 돼지 등 58종 동물 3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니피그 수십 마리가 생활하는 곳에서는 훼손된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요. 상당수의 동물은 채광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설물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이곳 동물원 업체는 지난 6월 비쩍 말라 갈비뼈 윤곽이 보이는 이른바 갈비사자 논란을 일으켰던 김해 한 동물원을 자회사로 둔 것인데요. 이번에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동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를 2호 안건으로 의결했는데요. 대구 경북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 지지도 여론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후 컷오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벌써 진행 중인가요?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지난 6일부터 대구 경북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모두 5개인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최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과 다른 정당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할 생각이냐 같은 내용입니다. 20% 컷오프 의결 직후 여론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걸 여의도 연구원이 의뢰한 게 아니겠냐는 추측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권은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북 영주시에 조성 중인 납폐기물 재련 공장이 설립 승인을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2021년 10월 영주시에서 허가를 받아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납을 재련하는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업체에서는 영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장의 위치나 시설 구비 여건 또 주민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영주시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째 철인 3종 운동을 하고 있는 손창형입니다. 현재는 경북 철인 3종 협회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라는 것은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195km를 아침 7시에 출발하여 당일 자정까지 17시간 내로 완주하였을 시 철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가장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거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남짓 준비하여 대회를 출전하게 되었고 2007년 제주 국제 아이언맨 대회를 완주하고 이것이 이제 가장 제 인생에서 또 이 철인 운동에서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되겠고 이 대회를 완주하였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났는 기분으로 지금까지 그 대회의 느낌, 기분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그 감동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녀노소 버킷리스트로 철인 3종 대회 완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또 이 운동의 매력을 느끼신다면은 클럽에 가입하셔서 회원들의 조언과 함께 훈련을 하는 방법이 좀 더 빨리 목표를 달성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철인 운동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 들어 서구청에 접수된 악취 민원이요. 지난해보다 무려 3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원인과 대책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악취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라는 인터뷰까지 제가 봤어요. 네. 제가 이게 우연히 지난주에 서구의 지인을 만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초 정도였는데요. 저녁 시간에 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지난해보다 37배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딱 그 지역에 갔거든요. 아, 그 지역에 우연히요? 갔는데, 네.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는 그 아파트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복합 악취라고 하죠. 이게 한 가지 냄새로 좀 규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도 맡기에. 여러 가지 네. 좀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였고요. 불쾌한 냄새가 계속 나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고 계속 좀 있으니까 머리까지 좀 지끈거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거 어떤 네. 냄새들이 섞인 거예요? 백 기자님이 여러 가지가 섞였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서구는 염색 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상리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고 하폐수 처리장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달성군 방천리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냄새까지 섞이다 보니까 이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두통이나 멀미를 부르는 이 불쾌한 냄새가 있는데 이 톨루엔 성분이라고 합니다. 휘발성이 강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 발암성 물질로 또 분류가 되고 있어서 이 서구 지역의 악취 속에도 이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주민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탄내가 기본적으로 나면서 무슨 음식 썩는 냄새를 해야 되나요? 계란 썩는 냄새? 와, 이거는 내가 맡으면 정말 나에게 정말 좋지 않은 냄새고. 문을 열었는데 안 나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살아있다 생각해봐요. 냄새 심할 때. 그러면 사람이 견디겠어요. 맞잖아요. 10시 반, 11시경에 심각한데 그때는 문을 못 열 정도입니다. 열어놓으면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도 나고 밤으로도 나고 아침말로도 나고 그거는 말도 못해. 하면 이 동네 나도 20년 넘게 살았는데 항상 그러십니다. 네, 일단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오래전부터 민원은 있긴 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좀 얘기는 됐는데 서대구 KTX X역 공사와 평리 5, 6동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이 서구청이 이 염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단 악취 민원이 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에 실태조사를 요청을 했거든요. 네. 이후 환경부가 환경공단에 실태조사를 맡겼는데 2020년 2월부터 10달 동안 장기간 악취 실태를 관찰한 결과 염색산당 반경 2km 내에서는 최대 48배, 서대구역은 86배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정 장소의 공기를 포집하는 대기질 조사에서도 복합 악취는 최대 10배가 측정이 됐고요. 지정 악취 물질 역시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정 악취 물질은 뭐예요? 네, 이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이 있고 이 악취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악취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화학 물질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공장이 모여 있는 이 염색 산업단지는 이 사업장 41곳 가운데 44%가 이 복합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 기자가 언급한 대로 염색산단에 업체가 127곳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 대기오염 배출 물질을 배출한다 이렇게 신고를 미리 해야 되거든요. 이곳이 115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개한 대로 거의 절반 가까운 업체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거죠. 지금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거쳐서 이제 업체들이 물질을 좀 내보내긴 하는데요. 업체들이 염색 공장 특유의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제 많은 냄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대구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교체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민원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산단에서 한꺼번에 내보내면 정말 좀 정화 작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배출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이 바람길의 영향이 큰데요. 염색산단 주변은 지리학적으로도 이 바람길
인공길이 잘 드는 곳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관측한 기상 자료를 보면 염색산단 일대의 북풍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풍과 동풍이 뒤를 이었는데 이 북풍이 불면 악취가 바람을 따라 남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 달서구까지도 악취 민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염색산단 북서쪽에 있는 금오지구 북구 사수동이죠. 이쪽 지역도 악취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풍과 동풍이 불 때 악취 민원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그 방청리 매립장과 상리 음식물 처리 시설 또 하수 및 북료 처리장은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구청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염색산업단지입니다. 네. 대구시와 구청은 이 염색산단의 악취 개선을 위해서 2017년부터 그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 중인데 내년까지 연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악취 시료 그 자동 채취상 장치도 설치하는 등 이 감시 기능은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장의 90% 정도의 이제 교체를 완료했다고 하는데도 이 복합 악취가 이 정도 나고 민원이 이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개선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나아질까 이런 의문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염색 산단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관리도 문제인데요. 이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1년 동안 탈취 시설 하나 없이 이곳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정제한 다음 CNG 가스로 자원화해 운영 중입니다. 이 가스가 60%는 메탄으로 정제가 되고 나머지는 외부로 유출되거든요. 네. 여기서 악취 유발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탈취 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행정의 입장입니다. 근데 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탈취 설비를 설치하는 걸 이 조건으로 걸어야지만 이 부분을 좀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탈취 설치도 설치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3년 전에 그 염색산단 주변의 악취 실태 조사 후에 한국환경공단이 이제 9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이게 그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강화가 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관리 지역의 악취 발생 시설은 악취 저감 계획을 좀 제출해야 하는 등 다양한 법적 의무 조치도 좀 지켜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대구에는 아직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지정이 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할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좀 반대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 9월에 환경부가 악취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꿨는데요. 환경부 장관이 실태를 조사하고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백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네. 일단은 이 악취 배출 시설이 설치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이 환경부 차원의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네. 이 지자체의 의지가 좀 얼마나 중요한가가 핵심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경주는 지정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시는 3월부터 염색산단 지금 이전 계획을 발표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연구 영역을 진행 중인데 이전까지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합니다. 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염색산단 폐수처리장들을 묶어 지하화하는 방안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방안도 검토 중이긴 한데 이게 지금 기피 시설로 이제 꼽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월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모두가 인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구 시의원들의 단골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달서구와 서구 지역구 시의원들만 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서쪽에 사는 시민들이 아니면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오늘의 한마디 이 태희가 부릅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무관심은 악취를 남기고.
이게 그 서구와 이제 주민들에게 집중된 고통입니다. 네. 염색산단, 서대구 산단이 사실 그 대구 지역 경제를 이끈 원동력이거든요. 네. 그 섬유 산업과 제조업이 지금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좀 타격을 입었고 이후 재개발도 늦어지면서 혐오 시설을 좀 떠안게 된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된 이런 형국인데 앞으로도 그 염색산단 반경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한마디로 악취만 측정을 하지 말고 주민의 고통 수준도 측정하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의 메타버스 발전 기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행사가 어제 엑스코에서 개막했다고 하는데요.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 메타버스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실과 가상의 연결고리를 탐험하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기술을 선보이고 또 기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장의 소리 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버추얼 대구라는 메타버스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김광석 거리를 볼 수 있어요. 이 키보드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조작하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아, 여기 김광석 거리 말고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이제 미니맵에 보시면 월드맵 버튼이 있어요. 월드맵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랜드마크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랜드마크를 클릭하면 그 해당 랜드마크에 들어가셔서 게임도 가능하세요.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인데요. 현재 버추얼 대구라는 자체 메타버스 관광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요거 외에도 관광, 전시, 다양한 목적으로 고객사 맞춤형으로 메타버스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전시회에는 MZ세대들을 위해서 도서문화 확산 차원에서 메타버스라는 요소를 가지고 문학이란 장르랑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꾸미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도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도서 위치, 도서관에 있는지 대출 가능 여부도 알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 6개 도서관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올라가 있고요. 연내에는 이렇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확산해서 대구의 전체 도서관들을 다 메타버스 안에서 만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는 또 새롭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나요? 네, 박람회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메타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컨설팅을 받아보거나 또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전시도 있었는데요. 네. 메타버스가 올해 핫한 채용 트렌드로 손꼽히는 만큼 관련 분야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산에서 온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AI랑 블록체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오게 됐는데 되게 볼거리도 많고 특히 이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이제 움직이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인분들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방향성이 많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북산고등학교 2학년 전민재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데서 쓰고 있어가지고 놀랐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기서 시각을 따라가는 걸 체험했는데요. 그런 거 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대구대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학과 학생입니다. 좀 관련 지식에 대해서 알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안전교육 같은 게 뭐 실제로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뭐 VR로 하다 보니까 되게 공간의 제약도 없고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게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교실에 국한된 수업보다는 경험의 장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박람회를 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요? 네, 대구시는 미래를 이끌 신산업 분야로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행정,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는 메타버스 기술의 성과를 소개하고 지역 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효과를 얻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마이스 산업연구원 김한수 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가 ABB 선도 도시이기 때문에 ABB의 한 분야인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메타버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ABB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세 개 분야의 이니셜을 따서 ABB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고 대구시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어떤 메타버스 컨텐츠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경품 행사라든지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고 특별히 메타버스 관련된 컨퍼런스를 목요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역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으며 특별히 신성장 산업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선정을 해서 전담팀을 신설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지역 산업을 육성해서 이 메타버스 박람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내년에 더 큰 전시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행사는 ABB 빅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 그리고 ABB 해커톤 대회와 동시 개최되어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신 기술을 통해 발전할 미래의 대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 관심 있는 분들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22도, 안동 18도 예상되고 해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9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